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이번 강의는 그동안 수많은 세법 변경으로 인해서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어려워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법을 최신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서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세법 규정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사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쉽게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보유기간과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그리고 주택의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12억 원 이하일 것.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조정지역은 반드시 보유기간 2년 플러스 거주기간 2년을 충족을 해야 되겠고요. 주택가격이 2022년 이후에는 종전에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양도시에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세대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한 단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가족 범위라는 것은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자녀, 손자, 부모 등 또는 형제, 자매나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처남, 처제 등이 되겠으며 여기에서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세대, 즉 가족 범위에 속하는 여러 친인척들이 같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을 추가로 취득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세대 분리를 한 후에 취득을 해야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대 분리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0세 이상이 돼야 되겠고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자,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분리하는 시점은 반드시 잔금 청산일 이전에 세대를 분리하셔야 되겠고요. 주민등록 이전과 함께 실제 분리된 주택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대를 분리해 놓고 주민등록상만 이전을 한 다음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게 되면 국세청에서 사실 확인을 해서 세대 분리 조건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혼동을 하시는데 부동산 양도일이라는 것은 대전제가 잔금청산일입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 이전, 즉 잔금청산일 전에 등기를 먼저 빨리 접수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일이 되겠습니다.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가능할 때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주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전입일 이후에 실제 이사를 해서 거주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에 실제 이사를 반드시 해서 거주를 하셔야 되겠으며 주택을 임대 내준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대 내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거주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주기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다음은 거주기간 예외 조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주택을 양도시 거주 요건이 예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든지 부모 간병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본인의 직장 발령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세입자 계약 만료 지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만료 기간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입주 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세청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사회적인 사유로 거주할 수 없는 경우는 국세청에서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의 개념을 정확히 잘 몰라서 주택수 계산할 때 과연
본인이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혼동을 해서 착각을 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주택이라는 것은 공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즉 국세청에서는 주택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 건물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겠다는 것이 과세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었고요.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오피스텔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주택도 실제 등기 등록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소유 주택인데요. 지분이 가장 많은 자의 주택으로 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동일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지분이 많은 자의 소유로 주택을 판정을 하겠고요. 만약에 부부 같은 경우에 동일한 지분으로 지분이 동일하다면 공동소유자가 합의를 해서 그 중에 1인을 정해서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택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신 분들께서는 서로 합의를 해서 그 중에 1인을 지정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 상속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 인구 감소 지역주택, 비수도권 준공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각각의 적용 기준은 항목별로 어떤 조건들이 부여되어 있는지 자세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록임대주택인데요. 8년 이상 장기임대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이나 상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상복합 건물의 주택수 판정과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좀 살펴보고요.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중복기간 또는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 방법 등 중요한 내용은 다음 2강에서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 역시 상가주택 전체 건물에서 주택 지분이 많든 적든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상가주택의 양도세 과세 방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많이 달라졌는데요. 12억 초과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 부분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종전에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상가주택 겸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 방법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2억을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와 주택 면적 비율에 상관없이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각각 분리해서 별도로 과세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